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불장은 온다고는 하는데 주변의 경제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 원을 뚫었고요. 엔비디아는 재작년, 작년부터 계속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연일 신기록을 써나가고 있는데 야, 이거 조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불안불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비트코인이고요. 파란색이 엔비디아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22년 말, 그러니까 23년 초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제가 나타내 봤는데 비트코인이 4배가 조금 넘게 올랐네요. 이때 당시를 기준을 1로 본다면요. 근데 비트코인 4배 이상 오른 것도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9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22년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불안불안하죠. 게다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IBIT는 운용자산 300억 달러마저 돌파를 합니다. 그냥 ETF 통틀어서요, 모든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300억 달러가 약 한 40조 원 정도 될 텐데, 예전에 200억 달러 돌파도 최단 기간이었는데 300억 달러마저 293일 만에 이뤄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JP모건의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라고 하는데 1270일 만에 하던 걸 4분의 1보다도 더 단축을 시켜서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사가 좀 더 믿음을 얻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너무나도 빨리 오른다. 그래서 미 대선 후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걸 보실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하지? 그러니까 올랐을 때 적당히 팔어. 그리고 떨어지면 바닥 보고 사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불안불안하고 또 지표가 과도하게 나오고 이런 좀 뭐랄까요? 이런 행동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앞으로도 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 코인 투자자 분들은 거의 4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제 25년을 정말 코앞으로 앞두고 있죠. 근데 불장 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리해고, 희망퇴직, 폐업 많은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 소식을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가 거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다 인력 감축, 대한통운, 대우건설, 희망퇴직. 대우건설은 제가 2009년도에 잠깐 있긴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제 기억에 10,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3,300원 막 이러고 있어요. 참 아직도 힘든가 봅니다. LG, 쓱닷컴, 하나, SK, 포스코, KBS, LG, 희망퇴직, 위로금, 희망퇴직, 인력 감축, 어마어마하죠. 더 빽빽합니다. 이런 게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 하나씩 쳐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다 제가 쳐봤습니다. KT다, 고려시멘트, 금호고속, 워라밸 없이 직원을 가혹하게 돌려막기, 사유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화, 이마트, SK 하이닉스 잘 나간다고 하지만 역시 희망퇴직입니다. 수많은 SK들, 롯데, LG, SKT,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탈, 삼성전자는 이러고 말할 것도 없죠. 거의 한두 달 내내 지금 위기다 제가 유튜브나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일반 회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코인 업계도 똑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기사, 희망퇴직, 감원 이런 것만 쳐봤는데요. 디파이 코인이죠. DYDX. 지금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앞으로 다가왔는데 무려 직원 35%를 감원한다고 하고요. 또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이죠. 컨센시스. 전 직원 20%를 감축하겠다. GK싱크 개발사 레이어 2잖아요. 직원 16% 정리해고 레이딕스 레이어 1 프로젝트인데요. 직원 15% 감축. 지금 최근이잖아요. 10월 말, 10월, 9월, 8월 말.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불장이 오긴 오는 건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폐업 사업자 주의, 아마 올해 7월쯤에 이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요. 23년 이제 폐업자까지는 나왔었죠. 근데 이걸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최악은 22년도였거든요. 21년도는 불장이었고 22년 가장 안 좋았을 때 오히려 폐업 수는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23년도에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자영업자가 지금 폐업을 했어요. 가족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24년 통계가 이제 뭐 내년, 뭐 내후년에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폐업자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많이 망하고 엄청 자르고 있는데 불장이 과연 올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반대로 한번 증거를 대려면, 그럼 다른 불장 때는 어땠느냐를 살펴보면 저는 그 얘기 이제 설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21년도 불장, 이때는 모두가 공인하는 주식, 코인, 부동산 모든 이제 화려한 불장이 왔었죠. 수많은 벼락거지와 벼락 부자를 만들어낸 뭐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불장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또 살펴보냐면요. 21년도에 있었던 일을 본다면 또 다른 25년도에도 이런 거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1년도 2월 초, 4월에 우리 알트 불장 어마어마한 거 있었잖아요. 불과 2달 남겨둔 시점. 사실 20년도 말부터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이죠. IBM에서 뜬금없이 블록체인 사업부 2년간을 운영을 하던 걸 사실상 해체를 해버립니다. 대규모 인력을 잘라버린 거죠. 왜요? 이거 돈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 하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불장의 초입 부분에 있었던 거 얘기 드린 거예요. 21년도 5월, 21년도는요, 그냥 죄다 불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장이었지만, 지금 2월에 이어서 5월 달에도 UBS라는 나름 큰 기업에서 IB 조직,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투자하는 조직, 사실 성과가 가장 좋았어야 되는 그 부서임에도 구조조정 착수, 뭐 비용 감축 디지털화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향후 3년간 10억 불이나 우리는 아낄 비용을 절약하겠다.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기사가 21년도에 나왔어요. 21년도 9월. 이것도 좀 뒤에죠. 21년 10월 불장을 앞두고 있을 때 르노가 생산직 2,000명을 추가 감원을 했고요. 추가 감원이라 하면 기존부터 이미 많이 줄여놨던 겁니다. 1년, 2년 전부터 1.5만 명이나 줄여놓고 2,000명 더 줄였다는 겁니다. 뭐 데이터나 배터리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서 지금 불장 때 일어났던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 12월 말, 사실 21년도는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그 많은 성과금을 받아도 뭐 부족할 판이죠. 뭐 돈잔치를 그렇게 벌였는데 금융권,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희망퇴직 칼바람 분다. 성과급 파티가 아니라요. 칼바람이 분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21년 9월 달, 이제 뭐 4월 달에 한번 크게 있었고 10월, 11월에 또 한번 크게 있잖아요. 큰 불장의 지금 사이에서 원화마켓 폐쇄된, 그러니까 그 원화를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요. 지금도 딱 5개 거래소밖에 없잖아요. 고팍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원화 마켓이 폐쇄돼 버린 코인 마켓 거래소, 비트나 이더나 뭐 USDT 이런 것만 넣어서 코인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무려 90%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 망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거래소를 보면요. 저도 지닥은 한두 번 사용을 해봤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 보시면 플라이빗, 고팍스는 뭐 유명하니까요. 비둘기 지갑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프로비트, 에이프로빗, 뭐 후오비 코리아, 이건 불장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곳들 뭐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규제에 막혀서 실명 계좌를 트기가 어려워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유명했던 헝다 사태가요. 정확히 불장 때 터집니다. 중국에서 1위 기업이었습니다. 부동산 기업 1위가 정확히 말하면 20년도 8월부터 위기설이 촉발이 되고 막 불이 모락모락 나다가 21년도 9월 달에 빵 하고 터졌습니다. 정확히 불장과 일치하죠. 20년도 말부터 굉장히 코인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1년도 뭐 거의 정점에서 터졌다. 불장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21년도 7월 달에도 미국 법무부가 이때도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이건 정말 징그러운 것 같아요. 7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5월 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이 코인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지금 21년 불장이에요. 중국이 이제 과거에는 채굴 금지에 이어서 21년도에 딱 중국에서 하는 모든 코인 거래는 불법이다 했던 게 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퍼드를 퍼다 날라야겠죠. 이거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코인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뭐 머스크가 우리의 편이고 뭐 도지 파더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 당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21년도 5월에 머스크가 갑자기 배신을 때리면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거를 돌연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배신을 해버린 거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 환경오염 된다 하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락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나중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블랙락이 레리핑크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비트코인 안 되겠네 하면 지금 이거 다 21년도 불장에서 지금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너무 많은데요. 엄선해서 지금 가져온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불장이 아무리 진행이 잘 되고 모락모락 폭발을 하고 있어도요. 그 안에서는 지금 숱한 파산, 해고, 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유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아까 IBM 보시면 돈이 안 되더라. 뭐 지금도 메타버스다, 뭐 NFT다, 그 애플의 그 구글 같은 거, 그것도 돈 안 된다 하면서 다 접고 있잖아요. 지금 불장이 오고 있지만 돈이 안 된다고 그 사업을 접어버린 사태가 21년도에도 벌어졌고 또는 전략을 잘못 잡았어. 아, 이산이 아닌가벼 하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략을 변경하겠어 하고 뭐 이렇게 접어버리고 감원을 했다는 거죠. 또는 규제, 원화마켓을 하고 싶어도 규제에 맡겨서 망해버리는 뭐 불장은 오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뭐 고금리로 인한 파급 효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헝다가 이렇게 망할지 부동산 1위 기업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어떻게 알았으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배신을 때릴지 뭐 FTX가 뒤집어질지 뭐 갑자기 법무부에서 테더를 때려잡을지 중국이 시진핑이 갑자기 이걸 금지 조치를 할지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지금 불장에도 엄청난 퍼드와 가격 폭락이 동반되는 걸 보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저는 에릭 슈미트, 그러니까 전 구글 CEO인데요.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원래 강의를 했었는데 워낙 팩트 폭력을 살벌하게 날려가지고 이게 비공개 뭐 강의로 아마 내려가고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부 이제 공감이 되는 걸 말씀드리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왜? AI 때문에 이 말을 제 말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원래 힘들었어. 이번만 힘든 거 아니고 뭐 불장 때만 힘들고 또는 뭐 힘들 때는 그냥 항상 퍼드 뉴스, 뭐 파산 해고는 원래부터 있었다. 이거를 뉴 노멀로 받아들여라. 왜요? 호황 때 더 망할 걸? AI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질 거야. 이런 거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한다 니네. 지금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동의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장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불장 때도 월가의 이 형님들은 왜 이렇게 개미털기를 스무스하게 잘할까? 여기에 대한 뭐 간단한 말씀도 드려보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밥 먹고 이것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행동은 저는 단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17년도 11월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하고 썼던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관행이 뒤집힌 파월, 제롬 파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유대인 의장이 40년 만에 안 나와서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페드 의장은요. 40년 넘게 유대인들이 다 차지를 해왔었는데 제롬 파월은 유대인도 아닌데 의장이 된 거죠. 야 이거 참 이례적인데 예전에 뭐 폴 볼커, 뭐 그린스펀, 버냉키, 제니 델런 40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롬 파월이라고 또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들은 다 원맨 원팀 뭐 하나로 움직이긴 하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내 앞에서 지금 단타를 친다? 나 밥 먹고 이것만 했는데 당신들 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다 한 패라는 거죠. 제롬 파월, 뭐 레리 핑크, 제니 델런, 뭐 JP 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이죠. 그리고 존 버냉키 이런 분들이요. 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돈 풀기, 뭐 보조금 지원
뭐 중국 관세 면제, 그리고 어떤 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종목 선정, 뭐 RWA, 뭐 비트코인 퍼드다. 다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이밍을 잡아서 오르든 내리든 한다는 얘기거든요. 타이밍을 이분들이 잡을 거고요. 가격을 떨구든 올리든 뭐 알아서 하겠죠. 가격 떨구면 뭐 당연히 퍼드를 퍼뜨릴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버는데 뭐 당연히 대대손손하지 않겠냐. 이게 내 잡이고 워낙 스무스하게 잘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 타이밍을 내가 잡으려고 한다. 저는 이게 단타라고 보거든요. 내가 올라가고 있는 말에 타서 올라가고 있는 말에 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24년 말에서 25년 가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잘 타서 나는 빠져나올 것이야. 이게 좀 효율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거는 비효율적이고 내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밍은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잡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퍼드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뭐 팔고 나면 실망하고 사고 나면 후회하고 가지고 있으면 걱정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초조하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어렵게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소신 없는 투자자는요, 저는 지금 강세장 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걸 믿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21년도 4월경 한창 코인 분위기 뭐 좋았었죠. 근데 이때 오전반 형이 있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소신 없는 사람은 그냥 코인 투자 지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떠나라. 이렇게 한창 재밌는데 21년 4월에 떠나라.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그때 당시 형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팍팍 가고 있죠. 불장 한가운데서도요. 일희일비하는 개미들 돈 털어내는 거는요. 월가의 특기이자 그게 잡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투자를 이어가실 거라면 내 소신과 기준을 꼭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